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명리의 매산입니다. 오늘이 벌써 24절기 중에서 다섯 번째인 고구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주팔자를 음력으로 보는 겁니까? 양력으로 보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사주팔자학은 음력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양력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보느냐? 절기로 보는 것입니다. 12계절이 있고요. 또 그것을 더 세분화시켜서 24절기를 가지고 봅니다. 그러니까 입춘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뺑 돌아오게 되면 대한이 돌아옵니다. 대한 다음엔 다시 입춘이죠. 입춘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20일이니까 고고 다섯 번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24절기 중에서 지금 다섯 번째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음력도 양력도 아니고 우리가 절기로 보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올해 어떤 애가 태어났을 적에 입춘이 만약에 오늘인데 음력으로 따져서는 1월 1일이 지났습니다만 입춘이 아직 안 됐으면은 전년의 절기를 갖고 볼 때 올해 돼지띠입니다만 돼지띠가 아니고 개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짜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음력이나 양력이나 날짜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절기를 갖고 보는 것이다. 입춘이 지난 후에 태어났을 때 날짜하고는 관계없이 올해 돼지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망종 지금 4월 달이다만 조금 이제 한 보름 정도 더 있으면 5월 한 5일이나 6일쯤 되면 이제 입하의 절기가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제 입하라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4월인데 월로 따지면 4월인데요. 4월을 갖다 우리가 뭐냐면 순양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 칠판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주역에서 이렇게 보면 짝대기 같은 게 이렇게 쭉쭉쭉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 짝대기 표시를 보셨을 텐데 짝대기가 한 개는 양입니다. 이렇게 갈라진 것은 음에 속하는 글자입니다. 삼양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4월부터 삼양의 계절인데 만약에 여기가 1월이다.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9, 10, 11, 12 다시 1월로 들어가죠. 이랬을 적에 삼양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짝대기 세 개가 열효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6효 6가지의 짝대기가 전부 다 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삼양의 계절이다. 순양의 계절이다. 순양의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양의 계절은 뭘 얘기하냐면 요 글자 1월이 우리가 이제 1월달을 갖다가 1월달이라고 하는데 요때가 뭐냐면 짝대기가 이렇게 세 개인데 요 밑에 음이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습니다. 요럴 적에 이거에 삼양의 계절이라고 하고 이렇게 짝대기 전체가 다 6개로 되어 있을 때는 순양의 계절이라고 여기가 이제 인월인데 요 인월하고 요 이렇게 이제 대각적으로 부딪히는 글자가 여기가 이제 신월인데 이 신월에는 요거 정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될 때는 이게 삼음의 요건 삼양의 계절이라고 했고 요거는 삼음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또 이 순양의 계절과 정반대는 여기가 4월이라면 여기는 해월입니다. 10월달은 해월이죠. 우리가 입동해서 이렇게 10월달에는 어떻게 짝대기 전체가 다 이렇게
전체가 다 끊어져 있는 글자입니다. 전부 다 음의 글자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음의 글자로만 되어 있을 때 이건 순음의 글자다. 순음. 그러니까 삼량의 계절, 삼음의 계절, 순량의 계절, 순음의 계절 이렇게 짝대기가 이렇게 포착합니다. 이렇게 짝대기가 이 11월 달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짝대기가 이렇게 있을 적에 여기서 아주 추운 때인데 요때 양 하나가 여기 탄생됩니다.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아무튼 5월 6일 날인가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순양의 계절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고구 5번째인 고구의 절개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우리 사주팔자학은 음력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양력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절기 가지고 본다. 24지 절기를 가지고 본다. 우리 지구가 태양을 기준해서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사주팔자 명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곤명의 58째 된 곤명을 가지고 우리가 팔자를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계명. 그 다음에 무신이면 이민대운의 올해가 기해년입니다. (58대운) 8대운입니다. 자, 이렇게 팔자가 포국이 됐으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팔자의 8글자 중에서 자, 이렇게 천간을 이렇게 갈른다고 했습니다. 갈라가지고 내 팔자에서 드러나 있는 8글자가 4글자가 드러나 있는 4글자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 글자들이 튀어나오는가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자, 볼까요? 이게 수입니다. 내 일간이 계묘일주인데 그렇다고 하면 옆에 있는 글자들이 어떤 것인가 좀 육신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일주가 일간이 지금 수니까 옆에 바로 시에 있는 정화는 재성이 되겠죠. 요거는 재입니다. 재인데 내가 음인데 요것도 정화도 음이니까 이건 편재에 속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일단 육신상으로만 얘기하니까 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옆에는 무토, 월에는 무토가 있습니다. 무토는 뭐죠? 여기니까 관성입니다. 네, 관성. 또 옆에는 임이 있습니다. 내가 개수인데 임이니까 이건 뭐 우리 겁재라 그러죠. 이렇게 겁재. 겁재의 성분이 있다. 그러니까 천간의 4글자 중에서 나를 제외하고 하나는 재와 관과 겁재가 좀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자, 육신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또 일간의 글자를 한번 이렇게 참고 삼아 싹 짚고 넘어가 봅니다. 자, 우리가 자축,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마지막에 글자 개인데 이 개라는 글자는 우리가 그러죠? 물이다. 예, 물은 2가지가 있다. 어떤 개냐? 임수도 있고 개수도 있다. 근데 임수는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큰 강물이나 바닷물처럼 커다란 물을 얘기할 수 있다. 개수는 뭐라고요? 빗물이나 도화물이나 작은 물 같은 물은 물인데 이런 작은 수돗물 같이 작은 물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짐승으로 얘기할 때 뭐죠? 짐승으로 얘기할 적에는 이게 박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박쥐라는 건 우리 인간의 삶하고 조금 다르죠? 예, 우리 낮일 때 박쥐는 밤입니다. 우리가 밤일 때 박쥐는 낮입니다. 이렇게 음양을 바꿔주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쥐의 성분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삶하고 조금 인간 정상적인 거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거나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흔히 물로 얘기하면 큰 강물이나 바닷물이 흘러가게 되면 거기에는 모든 짓은 다 떠내려가 버리죠. 그런데 이 빗물이나 도랑물이나 시냇물처럼 작은 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랑물을 지나갈 때 보면 거기 어떤 자갈이나 돌멩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이렇게 안고 보듬고 이렇게 감싸고 나가지, 야 물림 지나가신다 비켜라 하고 발로 차면서 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사람들은 우선 사교적인 면이 아주 좋다. 특히 이 명은 58세 여명인데 사교적인 면이 우리 인간 삶을 살아가다도 몇십 년을 상대했는데도 그냥 그 서먹서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 잠깐 길거리 지나가다 만난 사람인데도 그냥 몇십 년 만난 친구처럼 이렇게 정답게 가볍게 이렇게 아주 친한 그런 친구 관계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유형에 속합니다. 아주 대인관계가 좋고 친밀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간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면 이 천간에 투한 글자들이 드러나 있는 글자들이 강약을 본다고 씁니다. 강약은 뭐죠? 통근을 했느냐 못했느냐. 통근을 했다는 얘기는 내 지지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고, 또 통근을 못했다는 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화가 임부터 시작할까요? 임수, 임인년에 태어났는데 임이라는 글자가 겁재인데 겁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은 이 네 지지 속에 물의 글자가 어디 있습니까? 요 신중에 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신중에 임수를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요건 나중에 문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팔자에는 이렇게 인과 신이 충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과 신이 충이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그릇이 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임이라는 글자가 없다면 이미 신의 뿌리를 내려서 강한데, 겁재가 강한 것인데, 이렇게 인신이 충이되어 있으면 이 뿌리를 상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를 보겠습니다. 무토는, 자, 인에도 무토가 있죠? 자, 여기 신중에도 무토가 있죠? 또 이렇게 묘, 사, 다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뿌리가 상했습니다. 뿌리가 상해서 무토가 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신중에도 무토가 있지만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중의 무토는 뿌리가 건전합니다. 그러니까 무토는 사중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지 인과 신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한 군데라도 뿌리를 냈으니까, 자, 무토 관성은 강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약하냐, 신강하냐, 강약을 따질 때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수 나를 보겠습니다. 계수 나도 뿌리가 여기 신중에 물이 있어서 뿌리를 내려서 했는데 이게 뿌리가 지금 그릇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수도 나한테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나라고 표현하니까 이럴 적에는 신이라고 그러죠. 나니까 신 약하다. 이 네 군데에 뿌리를 한 군데 내리긴 했는데 뿌리가 상실됐기 때문에 신약한 그런 명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를 보겠습니다. 재는 정화인데 여기도 불이 있습니다만 여기도 뿌리가 깨졌고 두 군데는 없고, 사중의 정화는 아주 로강지를 깔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가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천간에 드러나 있는 네 글자 중에서 이 명에서는 이 정화재가 가장 강한 성분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지에 뿌리가 형이나 충이 되어 있으면 합은 괜찮습니다만, 형이나 충이 되어 있으면 이 뿌리가 상해서 천간의 통근초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격국용신 여러분들 많이 나오죠. 네, 격국용신. 자, 내 팔자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격국인데, 우리가 어디서 잡는다 그랬습니까? 월지에서 잡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월지에서 잡으니까, 월지가 금 아닙니까? 금이니까, 여기에 금의 글자니까 인성입니다. 야. 그러니까 인성이니까 우리가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월지가 지금 인신충을 받아가지고 이 글자가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격국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그런 얘기했죠. 월지가 형이나 충에 받아서 격이 깨지게 되면 격을 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자, 이 팔자는 천간에 투하지도 않았고 자, 월지 자체가 격국용신인데 이걸 글자가 인신충을 당했기 때문에 격이 파괴됩니다. 원래 인이 없다면 뭡니까?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신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격이 파격이 되어 있는 격이 없는 게 아니라 격은 있는데 인격이죠. 예, 인격인데 이 격이 뭡니까? 정인격이죠. 이건 음이고 양이니까 정인격인데 인격은 인격인데 예, 인격이 파괴됐다. 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격은 있는데 인격이 파격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격까지 봤으면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이 마지막으로 이제 공망을 본다고 했습니다. 공망. 자, 비고 망했다는 글자죠. 공망. 네, 공망. 이 공망을 본다. 그러니까 공망을 볼 때는 두 가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뭘 본다고요? 일주, 날. 근데 원래 옛날에 곧보에서는 이게 본입니다. 연주가 본이고 일주가 주입니다. 주인이죠. 그 본과 주를 나눠서 봤는데 자평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본보다는 주를 위주로 해서 지금 일간을 나라고 생각하고 주체자가 돼서 일간을 보는데 그러니까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공망을 보죠. 근데 계묘하게 되면 일간이 공망이 뭡니까? 진사가 공망가 되겠죠. 진사가 공망이다. 진사가 공망이면 이 진도 공망이고 사도 공망인데 또 오행 공망으로 올 때 뭡니까? 진토가 토의 글자니까 토공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글자에서 진사가 순중 공망이고 오행 공망으로는 진이 공망입니다. 무토가 공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팔자에서 봤을 때 진사가 공망이다. 그러면 진사가 뭡니까? 육신을 따졌을 땐 재와 관입니다. 재관이 공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망이 재관이다. 그러면 이 여자분은 우선 재와 관이 공망이니까 관이 공망이다? 남편 성분이 어떻게 됩니까? 공망이라는 거죠. 그럼 남편 성분이 공망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는 이 여명에서 남편의 덕을 기대할 수 있다 없다가 답이 금방 나와 있죠. 네, 이 여자분에게는 남편의 덕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관이 공망이니까 남편이 비어있다는 얘기 되지 않습니까? 결혼을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남편이 있거나 없거나 남편 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공망 왕기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이것이 왕기가 될 때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성분으로 작용하지만 이 팔자에서는 왕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기를 빼고 재관이 공망이다. 그러니까 재관이 공망이라고 하는 얘기는 돈과 관이 재와 관이 공망이니까 여명에서 관은 남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남자에 속하니까 남자의 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한 명의 팔자에서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 여기까지 도달하는 건 이게 뭡니까? 체라고 해서 체. 네. 우리가 체용을 얘기한 적이 있죠? 네. 체와 용을 얘기했을 때
여태까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체를 설명드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들이 뭐 팔자를 바꿀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만, 자, 팔자를 바꿀 수 없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누차 말씀드렸고요. 연월일시가 바꿔지지 않는 한 팔자는 바뀌어지는 게 아니죠. 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변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변합니까? 용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용은 어떤 거죠? 10년마다 바뀌는 이 대운을 우리가 용이라고 하죠. 또 1년씩 있다 바뀌는 것을 또 이제 용이라고 하죠. 요건 1년씩 있다 바뀌고 요건 10년씩 있다 바뀌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두 글자가 바뀌면서 변하지 않는 내 팔자의 거를 뭘 갖다 주느냐, 뭘 뺏어가느냐. 그러니까 갖다 주는 성분이 뭐냐? 죄를 갖다 주면 가난한 팔자라 하더라도 그때 재물의 덕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내 죄를 뺏어가는 운이 왔을 적에는 방법이 없이 죄를 뺏게 된다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가 어떻게 생겼냐를 먼저 보고, 이 사람 팔자에서 재물이 있냐 없냐,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없냐, 어떤 것이 공망이고 어떤 것이 천간에 드러나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역할을 하느냐, 격국은 어떤 격국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 체, 이 사람을 또 아까 일간을 기준해서 이 사람 박쥐냐 또는 여우냐 늑대냐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도 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논해서 이 체를 먼저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대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대우는 10년 동안 하는데 대운의 간과 치가 하는 일이 다르다. 그래서 대운의 간은 격국의 성표를 얘기하는 것이고, 치는 득실을 세운 것 더불어서 득실을 계량한다고 했는데, 이건 학술적으로는 얘기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운은 어떻게 한다고요? 10년 동안에 장기 예보다. 장기 일계보, 우리가 일계보를 할 때 일일 일계보, 한 달 예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10년 동안에 장기 예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10년 동안에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이 10년 동안에 이혼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이 10년 동안에 가업이 아주 왕성하게 사업이 잘 번성할 것이다. 너는 이 10년 동안에 어떤 재물에 커다란 손실이 나타날 것이다. 아니면 넌 이 10년 동안에 너의 건강이 아주 극도로 나빠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고는 언제 가서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지느냐? 1년짜리 세운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돼요. 예고했던 것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 세월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내가 이 10년 동안에 내 처와 이혼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는데, 그러면 그 이혼하는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은 이 대운 속에 들어있는 1년짜리 10년, 1년짜리가 10개 있는데 그 10개 중에서 어떤 것이 왔을 때, 어떤 년이 왔을 때, 어떤 띠가 왔을 때 나한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 명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기본적인 체는 조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원래 이 사람은 인격, 정인격인데 정인격이 파격이 됐기 때문에 정인격을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은 이미 다 알지 않고, 이 격을 이길 때 잠깐요. 만약에 인이란 글자가 파격되지 않았다면 이게 신이 있을 때 신금이 결국은 인격인데, 이럴 때 정인격이라고 하죠. 정인격인데 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천간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정인격은 정인격인데 정인격이 힘이 좀 약하죠. 하늘과 땅이 맞붙어야 어떤 현상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월지만각 계절만 얻었지 천간에 드러나 있는 글자가 없습니다. 이럴 적에는 정인격이 경격인데 정인격이 경하다 이렇게 하죠. 우리 자동차를 갖다가 얘기할 적에 이렇게 얘기하죠. 경차다, 중차다, 대형차다 이런 얘기죠. 정인격은 정인격인데 정인격이 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또 여기 신인데 여기 경금이나 신금이
경금이나 신금이 이렇게 또 두 개씩이나 만약에 있다면 이럴 때는 정인격이 뭐라고요? 중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우선 월지 자체가 격을 잡았을 때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 정격이 정상적으로 힘이 있는 것인데 격 자체가 천간에 드러나 있지 않으면 경하다는 표현을 쓰고요. 드러나 있다면 중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정인격이 됐든지 재격이 됐든지 간에 형충에 의해서 그릇이 파괴되면 격은 논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격은 논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저 이민대운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이민대운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까요? 10년 동안 예고한 글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민이라는 글자는 여기서 뭡니까? 임이라는 글자, 대운은 이 팔자에 재가 있었습니까? 시간에 정화가 있는데 이 정화를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뺏어가는 겁니다. 10년 동안에 이 사람은 지금 죄를 10년 동안에 네 죄를 내가 뺏어간다 하고 지금 뺏어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합반된다고 얘기하죠. 자, 죄를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묶어놓으니까 쓸 수 없으니까 답답하겠죠. 내가 돈을 쓰고 싶을 때 돈이 도망간 건 아닌데 무슨 압류가 됐다든지 뭐가 됐다든지 해가지고 사용할 수 없다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 사용하면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답답한 느낌도 들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이 정화죄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10년 동안에 이 사람에겐 죄가 도망가는 건 아니고 죄를 답답하게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죄를 또 안전하게 보호하는 의미도 있는 그런 10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올해 기해년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해가 바뀌게 되면 그 입춘이나 해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10년 운세를 본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10년 운세를 볼 적에 자, 올해 기라는 글자는 뭡니까? 토의 글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토하는 것은 관성입니다. 관성인데 음의 글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성으로 얘기하면 편관과 정관이 있는데 이럴 적에는 같은 음의 글자니까 편관인데 편관은 우리가 뭘로 표현합니까? 살이다. 살로 표현합니다. 살로 표현하는 건 죽일 살자 쓰니까 일단 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살이 들어오는데 이 살이 나한테 들어올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갑이라는 글자가 어딘가 5글자 있으면 합반이 돼서 무용지물이 됩니다만 아직 갑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토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관성이 나한테 들어온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만 이렇게 관이 들어올 적에도 이 팔자에 뭐가 있어야 좋습니까? 토라는 글자가 있어야 됩니다. 토에 진술충미 4개의 글자가 있을 때 이 토가 들어올 때 이건 뭡니까? 천간의 글자라고 하는 것은 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와 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착하려면 땅에서 자석 같은 것이 땡겨주는 힘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글자가 없습니다. 그런 글자가 없을 적에는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살이라는 글자가 정관이 됐든 평관이 됐든 살이라는 글자가 나한테 여자에게는 뭡니까? 남자죠. 남자가 나한테 들어왔는데 이 남자가 또는 직업이 그렇게 효용성이 있는 그런 남자나 직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진술충미에 어떤 토의 글자가 있다면 그걸 이때는 아까 상이라고 했는데 지지의 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물상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물상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떠돌아다니는 어떤 길을 땅에서 자석의 힘으로 끌어 당겨서 만나게 해주면 뭔가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나타났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났다, 물상 결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또 어떻게 확실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확실하게 되려면 또 우리는
음과 양이 합해야 무엇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지려면 이 기라는 글자가 합할 수 있는 글자는 갑이죠. 네, 갑이라는 글자는 묘 중에 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묘 중에 갑과 합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데 이 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관이 들어와 가지고 물상 결합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갑과 기가 만났다 하더라도 생산되는 글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토는 올해 기해년의 기토는 관성이 나한테 들어오지만 별 볼 일 없는 한 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천간의 글자를 맞췄으면 그다음에 해를 보는데 해의 글자는 뭡니까? 물 아닙니까? 네, 물입니다. 물의 글자는 어디입니까? 나와 같은 글자죠. 이 해는 같은 음의 글자지만 이 글자는 중에 양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글자는 임수로 보는 거죠. 겁재입니다. 겁재 운이 들어오는데 이 인과 해가 만나서 합하게 되죠. 그러면 이 겁재의 글자가 자기의 성분을 다 발휘할 수 없으니까 이 일간에 비해서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겁재는 일단 나한테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글자인데 그 기능이 움츠러들게 만들었으니까 일단은 괜찮은 겁니다. 좋은 쪽에 속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해가 합해가지고 보니까 쭉 가면서 다른 건 다 없는데 해는 뭐하고 충합니까? 사하고 충합니다. 자, 그럼 사해가 충이 됩니다. 사해가 충이 되게 되면 이 사 중에 뭐가 튀어나옵니까? 장간이 나온다 그랬죠? 장간이 뭐가 나옵니까? 무, 경, 병이 나오죠. 그럼 무, 경, 병이 나왔을 때 이 무는 이 팔자 중에서 개가 있나요? 없나요? 네, 없습니다. 일간을 제외하고는 개라는 글자가 없죠. 경이 나왔습니다. 경은 을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자, 병은 나왔어요. 병이 있으면 병하고는 신하고 합하는 거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와 해가 충이 돼가지고 여기서 장간이 나온 무경병이 이 무라는 글자가 다른 건 합할 데 없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게 나와 합하는 글자가 되죠. 나와 이렇게 합하는 글자는 아까 말씀드린 이 글자는 관성입니다. 관성인데 나는 음인데 그 양이죠. 그럼 뭐가 들어옵니까? 정관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다. 자, 이 여자에게는 이 곤명에게는 올해 한 해 어떤 문제가